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결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아이스크림을 만들었는데요. 아이스크림을 만들 때 이제 이런 큰 데에다가 얼음을 넣고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서 온도를 낮춘 다음에 그 위에 그 철판같이 생긴 그 뭐죠? 금속 재질로 된 이제 스테인레스 용기를 밑에다 이렇게 놓고 그 위에다가 저희가 원하는 아이스크림 재료들을 넣고서 이렇게 섞었죠. 그렇게 하고 나서 뒷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얼음하고 이 소금이 있던 그 대야를 제가 깜빡하고 베란다에다가 내다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가 뿌렸던 소금이 식품용으로는 적당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면은 불순물도 되게 많고 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불순물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거는 그때는 이게 알갱이가 작았었는데 지금은 알갱이가 좀 큰 것들이 보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면 이렇게 각으로 된 설탕이 아니라 이거 뭐냐, 소금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런 크기가 아니었거든요. 더 훨씬 작았는데 이렇게 된 것을 볼 때 재결정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결정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알아보자면은 어떤 물질이 포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을 녹이면은 어느 정도 시점 이상에서는 녹지 않는 시점이 생기거든요. 그것이 이제 용해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중학교 시간 때, 과학 시간 때 배웠었던 용해도이고요. 이 용해도라는 것이 온도하고 용매, 그러니까 1리터에 얼마나 녹아 있는가,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제가 밖에다가 방치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밖에다 방치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수분이 날아가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불포화 용액, 그러니까 완전히 용매에 녹아 있는 상태였던 이 소금물이 용액이 증발하죠. 물이 증발을 함으로써 밖에 이제 내다 놨으니까요. 지금 온도가 한 30도, 40도까지 막 올라가는 것 같은데, 40도까지는 아니고 기온이 30도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래서 용액이 날아가면은 이제 얘네가 불포화 용액이던 게 포화 용액으로 바뀌겠죠. 그리고 과포화 용액으로도 이렇게 가고요. 좀 더 심해지면요. 그래서 이 포화 용액 상태이던 것이 석출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결정이 생성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결정 성장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이제 아직 학설로만 제기가 되고 아직 입증되어지지 않았다는 그런 거고요. 법칙은 이제 당연히 이제 과학적 법칙 뭐 이렇게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또 그거 영상을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결정 성장 이론에 따르면은 이 물질이 이렇게 결정을 생성하는 데에는 그러니까 뉴클리어,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핵이 아니라 핵 조그만 거,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정 성장 이론에 따르면은 이게 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해서 핵이 만들어지고 그 핵으로부터 그 과포화 용액에서 용질이 그 핵에 달라붙는 형식인데,
이게 어쨌든 간에 용매가 있어야지 핵이 만들어지는 건데 핵이 먼저냐 아니면 용매가 먼저냐 뭐 이렇게 좀 나뉘어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복잡한 내용이긴 한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은 결정 성장 이론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이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최근 연구에서는 이 핵이 생성이 되고 그 결정이 점점 커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핵이라는 게 핵이 만들어지는 게 결과적으로는 불순물이거나 아니면은 이 과포화가 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그 굉장히 상태가 안정화되면은 안 녹는, 그러니까 안 석출이 안 되는 그런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이제 충격을 주거나 그러면은 석출이 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제 콜라로 이제 뭐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 액체를 고체로 이렇게 상변화를 시키는 뭐 그런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석출, 핵이 생성이 돼야 되고 생성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생성이 되는 건지,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이 일정 부분이 얘네들이 그 용질하고 용매하고 이렇게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갑자기 불균형이 일어나면은 거기서부터 핵이 생성이 되고 그 불균을 이루는 입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얘네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이제 완전히 말리면 고체가 되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지?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그 이제 불순물이 있으면 불순물을 기준으로 얘네들이 모여요. 얘네들이 그 입자가 모여서 석출이 쉽게 됩니다. 그런데 순수한 얘네들끼리만 있으면은 조금 생성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저희가 그 이렇게 실을 매달아 가지고 그 결정이 잘 생성되라고 핵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이미 고체인 것들을 넣어주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결정이 성장이 되겠죠. 그렇게도 하는데 이제 얘네들이 핵이 생성이 될 때 뭐 불순물 말고 이제 순수한 물질의 경우에는 입자들끼리 어떻게든 서로 모여가지고 핵이 생성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생성이 되는 그런 이론이 있고, 이제 최근에는 연구 결과로는 얘네들이 가역적으로 빠르게 생성이 되고 소멸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 하면서 핵이 전부 이제 좀 많이 생길 수는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핵이 많이 생기면은 다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여기가 좀 핵이 좀 잘 생성이 된 거고 여기가 핵이 생성이 잘 안 된, 아예 똑같이 이제 핵이 생성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가 갑자기 커졌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용매 근처에 있는 용질들은 좀 더 모이기 쉬운 데로 가겠죠. 그 이제 열역학적으로 그 안정성을 좀 따지면은, 그래서 큰 데로 모이면 여기 있던 애들은 여기 있던 애들도 성장을 할 수 있지만은 얘네들이 핵이 다시 이렇게 퍼지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약간 얘네들은 이제 그 용매로 다시 변하고 이쪽에 모인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핵이 한번 만들어지면은 그게 딱 핵이 아니라 이게 가역적으로 생성되고 소멸되고 이런 거를 반복한다는 그런 이제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 얘기를 했지만 포화용액, 과포화용액, 불포화용액이 있는데 불포화용액에서 용매가 줄어들거나 용매가 줄어들면은 포화용액이 되고요. 아니면은 뭐 더 넣거나 용질을 더 넣거나, 그 다음에 용질을 조금 더 넣거나 아니면 증발이 됐는데도 그 이제 석출이 안 됐다 그러면은
과포화 용액인 거고, 그리고 석출이 되면은 그냥 포화 용액인 거고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이제 할 거는 포화 용액을 과포화 용액으로 만들어서 핵을 생성한 다음에 석출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되게 예쁘고 큰 덩어리에 그 결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이 용액이 증발되는 시간을 저희가 조절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습도죠. 습도를 조절해야 되고, 당연히 용해도는 온도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온도도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항온 챔버가 있어야 되는데 가정집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결정을 크게 만든다는 목적보다는 그냥 요런 것들이 있다, 결정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용을 하고, 이제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때쯤에는 그 결정 성장 학회인가 뭐 그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매년마다 이제 콘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뭐 올해는 황산구리로 만들어 보세요, 올해는 뭐 소금으로 만들어 보세요, 뭐 다양한 화합물이 있겠죠. 그런 걸로 만들어서 한 2개월인가 3개월 정도 이렇게 시간을 주고 만들어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만들어 가면은 뭐 누가 제일 크게 만들었나, 누가 제일 예쁘게 만들었나, 뭐 이런 거를 하는 그런 이제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부산 쪽에서 옛날에 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제 코로나 지났으니까 뭐 아무튼 대학생 때까지는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 국자가 빠져버렸는데 일단은 얘네들이 지금 석출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얘네를 온도를 높일 겁니다. 그렇다고 막 끓이진 않을 거예요. 끓이진 않을 거고 온도를 높여서 얘네들을 완전히는 아니어도 조금 어느 정도는 녹인 다음에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불순물들이 엄청 많죠. 저번에 이제 옛날에 다른 영상에서 또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화합물, 이제 화합물의 종류에는, 아니 화합물의 종류가 아니라 이제 물질의 종류에는 화합물과 혼합물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죠. 거기서 이제 균일 혼합물하고 불균일 혼합물로 나뉘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거 같은 경우에는 물질이 두 개가 있는데 딱 봐도 이렇게 입자하고 이런 게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는 좀 불순물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필터링을 시키면은 그 이제 입자 먼지인가, 이게 뭐 흙인지 모래인지 입자인지, 아무튼 이 소금은 식용으로는 쓰면은 안 되는 소금 같고요. 저도 이렇게 넣어 보니까 알게 된 건데, 그래서 얘네들을 끓여서 용해도를 살짝 높일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이렇게 보일링 포인트에 도달할 때까지 끓이진 않을 거고요. 이렇게 끓인 다음에, 끓인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나? 가열을 한 다음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온도, 한 50도 정도? 그 정도에 도달을 하면은 이제 여기 필터 있죠? 제가 필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포화 용액만 남겠죠. 아니면은 물을 좀 넣어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양이 많아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물을 넣긴 넣어야 되는구나. 물을 넣어서 녹인 다음에 저기 뭐죠? 이제 똑같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외부에다 방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금이 석출이 되는 것이죠. 그 이제 옛날에 제가
화공 기사 공부를 할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 소금의 생성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제염법이 있고 하나는 천일염, 천일 제염법이 있습니다. 천일염은 이제 하늘에 있는 그 태양을 활용을 해서 증발을 시킨 다음에 이제 소금을 생성을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바다에 가면은 염전이 있죠. 염전 있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밀어가지고 소금을 걷어내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할 거고, 그 대신에 이제 뭐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 어쨌든 밖에다가 방치를 조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제 소금의 생성 방법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소금이라는 것은 바닷물이라는 것은 NaCl 염화나트륨 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물질들도 이런 이온 결합 화합물의 형태로 녹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입자 형태인 것도 있고요. 그런 건 제외를 하면은 뭐가 있었지? 황산칼슘, 황산칼슘이 있었나? 아무튼 그 칼슘 이온, 그 다음에 마그네슘 이온,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아무튼 다양한 이온들이 녹아 있습니다. 같이 녹아 있는데요. 이것들은 특이한 게 그 이제 소금을 얘기를 할 때, 소금의 농도를 전통적으로 얘기를 할 때 보메도라는 단위를 사용을 해서 소금의 농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닷물의 농도, 바닷물 속에 있는 소금의 농도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도 하도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까먹었는데, 그 특정 봄에도, 그러니까 특정 봄에도별로, 부간별로 이제 소금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그 간수 성분이 MgSO4였나? 마그네슘 설페이트라든지 아니면 녹아있는 칼슘 이온이라든지, CaSO4는 석고라고 해가지고 얘네들 물에는 잘 안 녹는데 어쨌든 좀 녹아 있겠죠. 뭐 화학 반응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녹아 있지? 아무튼 그 성분이 되게 많아요. 한 8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어쨌든 그 이러한 소금이 25에서 40 봄에도 사이에 나온다 그랬나? NaCl이. 그래서 그 정도보다 이제 더 높으면은 다른 것들이 같이 석출이 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그 소금을 이렇게 저기 뭐죠? 포대가 있죠. 포대를 이렇게 두면은 밑에 그 물이 조금씩 떨어지는데, 그거를 이제 받아서 두부에 사용되는 간수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되게 길어졌는데 오늘은 두부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재결정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온도를 가열을 시켜야 되는데요. 얘를 가열을 시켜야 되는데, 냄비에다가 얘네를 완전히 붓고 50도까지만 올릴 겁니다. 딱 50도까지만 올리고, 필터링해서 50도까지 올릴까? 아무튼 필터링을 할 겁니다. 아까 필터 보여드렸던 거 있죠? 그래서 필터링을 하고 물을 좀 더 넣어야겠다. 아무튼 끓여 보겠습니다. 자, 여기 소금을 가지고 왔고요. 얘네를 살짝 끓이고,
아까우니까 아까 냄비에 있던 것들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부어주겠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끓이시면 안 되고요. 40도 정도만 끓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또 건져야 되거든요, 물을. 자, 온도계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온도가 몇 도야? 29, 28도? 잠깐만, 나 이거 방사율을 다시 설정을 해야 되는데, 방사율이 0.95죠. 별 차이는 없네요. 방사율을 바꾼다고 해도. 어쨌든 28도 정도고요. 한 35도 정도만 끓여 보겠습니다. 온도가 계속 지금 변하나요? 어, 30도까지 올라갔고요. 끓는다. 잠깐만. 이제 그만둬야겠어. 자, 그만합시다. 그만 끓이고요. 생각보다 빨리 끓었네. 이게 저희가 대류가 안 돼서 밑에가 가열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물 온도를 살짝 보면은 뜨겁다. 저희 목욕탕 온도 정도 되고요. 얘네를 이제 저기 뭐죠? 필터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끓인 소금물이 있고요. 소금물을 끓였는데 여기 위에 둥둥 떠다니는 거 보이시죠? 요거를 이제 필터링해서 버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용해도로 이제 섭취를 하는 방법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용매를 날리는 방법. 두 번째는 온도를 높이면은 얘네들이 용해도가 증가합니다. 그랬다가 온도를 낮추게 되면은 이제 용해도에 의해서 다시 석출이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물이 뜨거운 관계로 자연에서 증발하는 것보다는 온도 차이로 석출이 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할 것 같네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다 담을 건데 이제 여기다 바로 담을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필터가 좀 작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필터가 작기 때문에 얘는 저기 쌀통이었는데 깨끗이 씻었고요. 이렇게 꽂으면 되긴 하네. 안 될 줄 몰랐는데 되네. 그냥 이대로 그냥 할까? 이대로 그냥 하자. 그래서 원래는 이제 깔때기가 밑에 이렇게 받치고 있으면 좋겠지만은 깔때기가 없으니까 안타깝게도 이렇게 하고 이제 고무줄이 어딨지? 고무줄로 고정을 합시다. 고무줄로 단위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간단한 실험입니다. 되게 고무줄이 고정이 잘 안 되는데 잠깐만.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킵니다. 잘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를 한 국자 떠서 이렇게 부으면 위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터는 커피 필터고요.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는 이제 와트만 필터라고 저기 필터가 또 따로 있습니다. 와트만 회사에서 제조한 필터고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면은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이게 항상 궁금했는데 갑자기 차가운 환경에 놓였을 때 더 큰 결정이 생성이 되는지 아니면은 저기 뭐죠? 천천히 했을 때 큰 결정이 생기는지 그걸 옛날에 이제 항상 헷갈렸었는데 이제 지금은 조금 외운 게 이게 갑자기 차가워지면은 결정들이 갑자기 생성이 돼서 커지고 조금 천천히 하면은 결정이 좀 조밀하게 형성이 된다고 하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단은 오늘 그 실험도 해볼까? 이렇게 불순물이 걸러지고 있습니다. 커피 필터로. 원래는 이제 저기 뭐죠? 다른 것들도 다 해야 되는데 구멍 뚫린 거 아니야? 설마? 구멍 뚫린 거 같은데? 어떻게 여기로만 저렇게 많이 나올 수 있지? 모르겠네요. 구멍 뚫린 거 같은데? 아닌가? 너무 뜨거워서 구멍이 생겼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한 겹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구멍 뚫린 게 맞는 것 같거든요. 다시 필터링 해야 되네. 이거를 좀 씻어 오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안 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필터가 찢어지니까 제가 처음에 원한 대로 준비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깔때기 만들어서 딱 여기 꽂으면은 이렇게 고정이 되죠. 얘를 이제 잘라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디 지점에서 자를까? 잠깐만. 여기 지점에서 자르면 될 것 같은데. 손 조심해서 잘 자르시면 됩니다. 여기 부분도 되게 날카로우니까 이렇게 해서 놓고요. 필터도 2개를 준비하겠습니다. 커피 필터를. 필터가 찢어지니까 2겹으로 이렇게 해서 잘 하고요.
이렇게 하면은 찢어질 염려는 없겠지. 원래 이렇게 그 실험실에서도 그렇지만 필터가 뜨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물을 항상 전체적으로 적셔서 필터링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한번 DI 워터로 이렇게 한번 섞은 다음에 했었거든요. 물론 이것만으로 완벽하게 필터링이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결정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는 그 필터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이 물 특유의 색깔은 약간 노란색인데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다른 노란색을 띠는 그런 게 녹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 물은 좀 맑은 것 같기도 하고요. 필터를 두 개를 넣어서 그런가. 아까는 찢어져서 그대로 통과가 됐던 거일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래도 약간 노란 그런 기운은 있어.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려 들어갔어. 이 필터가 잘 안 내려간다는 것은 필터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초반에는 잘 내려가다가 나중에는 조금씩 내려가죠. 이게 불순물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얘네를 이렇게 잘 밀착시키면은 더 잘 되나? 갑자기 생각난 건데, 옛날에 이제 그죠? 저희 실험실에서 필터링 할 때, 아이고, 이렇게 나와 있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필터 페이퍼가 그냥 이렇게 둥글게 잘려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에 항상 했던 게 이렇게 반 접고 반 접고 이렇게 반 접고 해서 이렇게 고깔 형태로 만든 다음에 얘네를 다시 펴요. 다시 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필터를 지그재그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잠깐 만들어 볼게요. 커피 필터라서 잘 안 되는데 동그란 필터였으면은 금방 했거든요, 이게. 그리고 얘네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지? 많이 차 있을 때 빨리 내려가는 것 같아요, 경험상.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힘이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좀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필터링을 하면은 이제 반에 반 접는 거보다 훨씬 더 그 표면적이 넓어져가지고 더 잘 쓸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필터를 뭐 그거 아까워가지고 맨날 저짓을 하고 있어야 되나 그냥. 그리고 참 그런 것도 있었죠. 옛날에는 이제 딱 반 접고 4분의 1을 딱 접었다 싶으면은 여기 끝에 있는 거를 이렇게 뜯었어, 이렇게. 이거 누가 만든 걸까 대체? 뜯으면 어떤 원리, 왜 그렇다고 배웠었지? 하도 오래전에 배워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얘네를 끓이려고 그랬거든요. 이 밑에 남은 거를 저기 냄비에 담아가지고 한 번 더 끓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면은 밑에 눌어붙기도 하고 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냄비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물을 조금 더 넣어야 돼요. 여기 지금 보면은 희끗희끗하게 이렇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사이드 부분도 뭘 컵으로 넣을까? 컵으로 해서 이렇게 처음 걸은 필터인데요. 원래 필터하고 비교해 보면은 원래 필터는 이런데 나중에 이렇게 필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만져보면은 살짝 이렇게 봐선 모르겠는데 아무튼 씻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2개를 준비해야겠는데 저걸로 할까? 저기 용기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 용기를 사용을 해서 반으로 나누고 하나는 이제 냉장고에, 하나는 밖에다가 상온에 방치.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이 첫날에는 뚜껑을 열어두고 둘째 날부터는 이제 바깥에다가 뚜껑을 열어둔 채로 수분이 날아가라고 뚜껑 열어둔 채로 방치를 해놓으면 되겠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예상되는 거는 여기 안에 있는 거는 결정이 클 테고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저도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배우진 못해서 뭐 어떻게 될지 원래 이제 그 과학자들은 실험 결과를 보고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결과를 해석을 합니다. 결과를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예를 들어서 왜 결정이 커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쭉 나열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합당한 거 한 3가지 정도만 이렇게 해서
얘는 이래서 이랬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더라고요. 실험을 할 때. 아무튼 그래서 저는 결과를 모르니까 보통은 이럴 때는 다른 사람이 실험한 결과라든가 아니면 뭐 이론 책 이런 거는 이제 책에 나와 있겠죠, 당연히. 그런 걸 이제 보고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실험 결과가 뭐 새로우면은 뭐 모르겠다. 아무튼 간에. 마지막 남은 애까지 필터링을 하고, 요게 이제 고추장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기 뭐지 요리를 자주 해먹기 때문에 고추장 빈통이 집에서 이제 보내주신 고추장 빈통이 2개가 남았고요. 깨끗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냄새가 거의 나질 않고. 얘는 뭐 담았던 거길래. 어쨌든 둘 다 고추장인데 고추장일 거예요. 제가 다른 장아찌를 안 먹으니까. 이게 향이 배어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얘네를 이제 받으면은 하나는 냉동은 아니고 냉장실로 바로 직행, 나머지 하나는 밖에다가 뚜껑을 하루 방치를 해놨다가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서 자연 증발을 시키는 방식으로, 햇빛을 그냥 직사광선은 피하고 그냥 최대한 그늘에서 그냥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계량을 해야 되거든요. 동량을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계량을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컵 같은 게 필요하겠지 아무래도.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종이컵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한 컵, 이쪽 한 컵 이렇게 넣어서 여기 필터링 되는 걸 보시면 이게 이렇게 가까이 가지고 가면 여기 약간 뭔가 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카메라로는 잘 보이진 않네. 뭔가 약간 이런 날파리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필터링을 다 끝나면은 나눠 담는 걸로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물을 한번 부을 거예요. 맹물을.
제가 오늘 깜빡하고 원래 신혼복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날도 덥고 그래가지고 깜빡하고 안 입었었는데 지금이라도 입자. 그래서 약간 의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죠? 뭔가 영업 사원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무직 하시는 분들이 정장이나 이제 양복을 입는 것처럼 우리들은 이제 실험복을 입고서 약간 거기에 맞는 복장이 딱 있잖아요. 머리카락도 나오고 내 머리카락인가? 머리카락 치고는 좀 얇은데? 작은 것 같은데? 아, 물 붓기로 했지? 물 가져오겠습니다. 아니 다 떨어지면은 물 한 컵만 부어서 자, 여기다가 우리가 추가로 물을 붓는 이유는 얘네가 이제 저기 뭐죠? 여기 위에 있는 애들이 아까는 그 가열을 해서 온도를 높였죠. 그래서 용해도가 낮아졌다가 이 깔때기에서 석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포화 용액이었잖아요. 아까 넣은 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얘네에다가 직접 물을 넣어줘야 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과포화 용액이라서 두 개 실험차가 극명하게 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우려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붙어있던 수용성 물질, 그 액체에 녹을 수 있는 물질들이 이 물을 만나서 다시 용해가 돼서 빠져 내려오겠죠? 아직 조금 남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만지면은 날카로워서 베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실험을 하면은 항상 전기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안전상의 이유로 이렇게 감아놨거든요. 더 이상 그렇게 많이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압력이 낮아지니까 내려가는 것도 천천히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물을 추가로 부어주면은 좀 잘 내려가는 것 같죠? 여기 물 들어갔네. 아닌가? 기분 탓인가? 모르겠다. 아니 여기 밑에 내려간 물이 노란색인데? 왜 노란색이지? 이제 끝나려나?
너무 느린데? 여기서 그냥 버릴까? 그 이제 이런 필터 말고 그 저기 주사기 필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미생물까지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몇 마이크로짜리였지? 그러니까 그 포어 사이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주사기에다 꽂아가지고 그 주사기를 이렇게 밀어서 로딩을 시키면은 그 용액이 그 필터 이렇게 돼 있는 필터를 지나가게 되고요. 거기서 특정 크기 입자 이상이 되는 것들은 거르고 그 이하가 되는 것들을 이제 배출을 시키는 거죠. 보통은 0.2 마이크로미터인가? 그 정도 입자까지 걸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얘도 이렇게 그 필터로 거르게 된다면은, 뭔가 걸러지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각적으로 이게 뭐가 걸러지는지를 확인을 하려면은 지금처럼 이제 물리적으로 걸은 것들 중에서도 그 조금 뭐지 양이 많아야 돼가지고 뭐 지금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필터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혹시 모르죠. 나중에 주사기하고 필터가 생기면 해볼 수도. 지금은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사그라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들을 일단 하나는 냉장고에 넣고 넣었다가 안 되면은 다시 이제 꺼내서 저기 그 동일한 조건으로 놓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직사광선을 피해서 수분만 증발을 천천히 시키는 그런 걸로 한번 해봅시다. 안 되면 그래 넣었다가 안 되면 그래서 이게 그 실험 조건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많으면은 그냥 원한대로 계획대로 하면은 되는데 중간에 꼭 늘어나요. 이게 조건들이 이게 냉장고에 넣었을 때 하루 넣었다가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은 저희 냉장고에 넣었다가 저거 뭐죠? 꺼내서 방치를 했을 때 처음부터 방치돼 있을 때 이거를 이제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맞춰가면서 실험을 하다 보면은 조금 안 된다. 안 될 가능성이 많다. 요거 이상은 이제 버리겠습니다. 얘 통째로 가져가서 버려야겠다. 자, 이제 얘를 계량을 할 건데요. 종이컵으로 한 컵씩 계량을 해서 각각 담도록 하겠습니다. 놓칠 수도 있겠는데 조금 잘 잡아야겠다. 보면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카메라로 안 보이나? 아지랑이 같이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안 보이신다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시각적으로는 제 눈에는 보이는데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는 것입니다. 뚜껑을 닫고 잘 섞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물을 넣었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물을 넣었기 때문에 이게 아래쪽에는 농도가 높은 소금물, 위쪽에는 농도가 낮은 소금물이 있었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여기 한 컵, 오른쪽 한 컵,
왼쪽 한 컵, 다시 오른쪽 한 컵, 왼쪽 한 컵, 오른쪽 한 컵, 왼쪽 한 컵, 마지막으로 오른쪽 한 컵. 그 다음 궁금하잖아요. 얘는 어차피 나눠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냉장고에다가 저기 뭐지 랩 같은 거 씌워서 잘 묶어놔 가지고 보관을 하고, 얘는 이제 라벨링을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아마 좀 가져왔을 텐데. 뚜껑을 꽉 닫고요. 공기가 안 통하게. 이 옛날에 변출지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없어져 가지고 그냥 요 포스트잇에다가 적겠습니다. 일단 잘 붙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붙는 것 같은데 위에다 테이프 또 붙일게요 나중에. 얘는 저기 끓인 소금물 냉장고 냉장고가 온도가 4도씨 그리고 끓인 소금물 상온이면은 보통 한 15에서 35도씨. 왜냐면은 낮에는 35도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테이프로 레이블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이프 가져야겠다. 일이 점점 커지는데? 이렇게 집에 없는 것들이 많냐.
그래서 이 소금물을 영어로 브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브라인이라고 하고, 소금물은 좀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테이프 어디 갔어? 이제 유테틱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거의 배운 지 한참 오래돼가지고 나중에 또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보겠습니다. 그게 무슨 성질이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얘는 랩 씌워서 냉장고 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10일 뒤에 봅시다.